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군들은 간소한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불량배들이 식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술에 취한 불량배들은 여군 사단장의 다리를 두드리고는 소주를 부어 먹잇감처럼 굴라고 윽박지릅니다. 그 순간 박서진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여자 군인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이 물었고 다른 불량배들은 계속해서 웃었습니다. 여군은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녀의 숨겨진 정체와 곧바로 시작된 새로운 변화. 축복을 받으려면 미리 가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국 최초의 여군 사단장 박서진 장군. 50대라는 나이를 믿게 할 만큼 기품 있는 자태와 젊은 시절처럼 여전히 총탄에 불타는 눈빛을 가진 그녀는 여군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인간병기라는 별명을 가진 그녀는 수백 번의 전투를 치른 병사들의 추종자였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실전을 통해 갈고 닦은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부하들에게는 엄격했지만 누구보다 부하들의 안전과 발전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부대가 최고가 되도록 그리고 부하들이 자신의 모든 명령에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박서진 장군조차도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다. 부드러운 미소와 꾸밈 없는 얼굴은 마치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 같았다. 그날은 유난히 길고 고된 하루가 끝났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전투 브리핑을 진행해야 했다. 온몸의 세포가 지쳐 보이는 듯했지만 박서진은 조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맑은 눈으로 상황을 통제하며 부하들을 살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밤늦게 사단 사무실을 나선 그녀는 웅장한 관저 대신 기지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눈길을 끄는 간판도 없어 아는 사람만 아는 외딴 식당이었다. 하지만 된장찌개 냄새와 사람들의 수다스러운 대화는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지금 2명의 젊은 여군 부사관과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다. 밤낮으로 훈련받은 탓에 모두 눈밑이 움푹 꺼지고 얼굴의 반이 움푹 꺼져 있었다. 박서진은 그런 부하들이 안쓰럽고 자랑스러워 저녁을 대접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모든 비용은 제가 지불할 테니 마음껏 드세요. 젊은 부사관들은 그녀의 말에 환호했다. 사단장과의 식사는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동네 주민들도 식사를 하러 왔고 퇴근길 직장인들도 거의 꽉 찬 식당에 소주를 마시러 왔다. 시끌벅적한 대화와 맛있는 음식 냄새는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다행히 박서진 일행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전투복을 벗고 편안한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군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식당 안의 누구도 박서진이 당국대 최초의 유명 여사단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동료나 상관과 저녁 식사를 하는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다. 사모님, 돼지고기 볶음과 된장찌개 2그릇 주세요. 밥 내 그릇은 무료입니다. 오늘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질 뻔했다. 일행 중 막내인 최 상사가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주문을 했다. 자기 차례였다. 최 상사를 바라보며 박서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군 복무일년 남짓한 부사관은 늘 미소를 지으며 부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냈다. 그러니 오늘 배부르게 드세요. 걱정 마세요. 제 지갑은 가득 찼습니다. 박서진의 농담에 부하들은 다시 한번 웃었다. 된장찌개와 맛있는 돼지고기 볶음, 그리고 온갖 반찬이 가득 차 있었다. 아름답고 활기찬 이 소녀들은 모두 군인이었다. 멀리서 보면 그들의 기운이 달랐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이 계란찜은 특식으로 드릴 테니 많이 드시고 기운 내세요. 여자는 마치 친어머니처럼 박서진과 부하들에게 말을 걸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인간미가 가득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요리가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박서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떤 비싼 저녁 식사보다 그녀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가
매일 그들이 베푼 친절은 매우 소중하고 상쾌했다. 고된 훈련 후 한 숟갈의 국이 피로를 풀어주는 듯했고, 매콤한 돼지고기 볶음 한 조각은 내일의 과제를 다시 해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듯했다. 부하이드. 게다가 그들은 마치 편안한 식사로 긴장이 풀린 듯 편안해 보였다. 오랜만에 먹는 식사였다. 하지만 그 조용한 저녁 식사는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았다. 식당 문이 깨질 듯 거칠게 열리며 쾅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모두 끔찍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팔에는 화려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눈빛은 편안해 보였다. 그들은 이미 여러 번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다. 두꺼운 금목걸이와 볼록한 배를 가진 남자가 무리 가운데로 들어왔다. 갱스터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주변 손님들을 바라보며 마치 이 지역의 제왕이라도 된 듯 거만하게 행동했다. 황만철은 유흥가의 악명 높은 갱단보스로 온갖 악행의 원흉이었다. 병풍처럼 사나운 얼굴을 한 거구의 부하 10명 정도가 하이에나처럼 비겁한 미소를 지으며 칼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얼굴로 처음부터 아첨하던 두목을 따라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끌벅적했던 식당 안은 황만철의 패거리가 들어오자 일순간 얼어붙었다. 즐겁게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던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침묵에 잠겼고, 겁에 질린 아이들은 엄마 품으로 달려들었다. 황만철의 얼굴을 보자 주머니 식당 주인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황철 패거리에게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네, 황씨 안녕하세요. 손님들 앞에서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황만철은 여자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마치 자기 거실인 양식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안녕, 이년아. 제일 비싸고 맛있는 술과 안주를 대접해주지 않겠나? 오늘 이 식당을 빌렸으니 다른 손님들은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 그의 큰 소리에 식당 안은 더욱 당황했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서진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얼굴을 찡그리긴 했지만 표정은 여전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찡그려져 있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이런 하급 깡패들과 엮이면 지치고 아무런 이득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여자 부하들에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황철과 그의 부하들을 향했지만 그녀의 윙크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걱정 마세요. 식사 끝나고 가겠습니다. 여부원들은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황만철과 그의 부하들이 보내는 폭력과 불쾌한 눈빛의 식욕이 사라졌다. 당장 식사를 끝내고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황만철은 박서진과 그의 부하들을 지나쳐갈 생각이 없는 듯했다. 옆에 앉은 부하가 따라준 와인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교활하지만 노골적인 눈빛으로 여군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특히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청초하면서도 깊은 분위기를 풍기는 박서진에게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녀의 눈에 띄지 않는 외모가 그의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욕망을 자극했을지도 모른다. 아, 저쪽 테이블에 앉은 여자들은 정말 아름다워. 특히 내 앞에 앉은 여자는 얼굴도 몸매도 아름다워. 오늘 밤에 전화 좀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황만철은 음란한 말을 내뱉으며 옆에 앉은 행동대장에게 속삭였다. 행동대장과 그 부하들은 그의 저속하고 역겨운 말에 마치 무언가를 약속이라도 한 듯 또다시 저속하고 음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박진 일행을 포함한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다. 저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일행 중 가장 화가 난 병장은 참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화를 터뜨렸다. 박서진은 병장의 어깨를 차분하게 두드리며 그를 진정시켰다. 병장, 좀 더 힘내. 우리는 군인이야. 저 자식들 상대할 필요 없어. 저녁이나 먹고 조용히 나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욕과 조롱을 견딜 수 있었다. 자신은 있었지만
나라를 지키고 성복을 입은 자신의 부하들이 더러운 쓰레기 취급을 받는 모습은 참아볼 수 없었다. 그 직후 황만철은 술병을 든 채 비틀거리며 박서진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술이 섞여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역겨운 미소가 떠올랐다.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들. 혼자 술 마시기는 힘들어. 우리랑 같이 한잔하자. 오늘 술값은 내가 다 낼게. 그래. 그는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혀를 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척하더니 마치 실수라도 한 듯 더러운 손으로 박서진의 허벅지 안쪽을 능숙하게 어루만졌다. 명백한 추악한 성희롱이었다. 그 순간 박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였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다. 미안하지만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야겠어.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몸에 손대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남들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운 경고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황만철은 박서진의 태도가 재밌다는 듯 더욱 사납고 추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뭐야? 이 빌어먹을 사기꾼이 감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무시하다니. 내 몸에 손대면 어쩌려는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군. 내가 이 구역의 황만철 회장이라고 하면 길거리 개라도 오줌 싸고 도망갈 거야. 내가 직접 술 한잔하자고 하면 모두 무릎 꿇고 영광으로 생각할 텐데 감히 거절하다니.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사나워지자 그를 지키던 덩치 큰 깡패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서진의 테이블을 포위하며 위협했다. 그들의 사리에 찬 눈빛과 흉포한 표정 때문에 식당 안은 더욱 공포로 가득 찼다. 이제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저었다. 식당 주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10명이 넘는 흉악한 깡패들 앞에 서지 못하고 발을 구르기만 했다. 박서진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일어섰다. 더 이상 이곳에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모두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이제 나가주기를 바란다. 그녀는 최대한 정중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마지막으로 엄중 경고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선 늘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런데 황만철은 그녀가 군인이라고 선언하며 더욱 거만해졌다. 그는 다시 박서진의 길을 가로막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역겨운 숨을 내쉬었다. 여군과 군인이 무슨 상관인가? 저 새끼들이 기본적인 사격 연습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사단장이라고? 뭐가 그렇게 뻣뻣하고 거만해? 얼굴도 매력적이고 몸매도 꽤 좋았고 오늘 밤 날 가지고 뜨겁게 놀아도 용서할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해? 내 제안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 그의 모욕적이고 저속한 말들은 인간의 언어로 여겨질 수 없어. 박서진은 하얗고 강한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아무 말도 없이 식당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결국 박서진의 남은 인내심은 황만철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행동에 무너져 내렸다. 갑자기 황만철은 박서진 옆에 서서 두꺼운 손바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막내이자 가장 작은 최 상사의 뺨을 때렸다. 조용한 식당 안에 살이 찢기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 상사의 작은 몸은 충격에 거의 옆으로 쓰러질 뻔했다. 황만철. 아직 화가 난 듯 차가운 소주 한 병을 모두 쏟아냈다. 최 병장. 차가운 소주가 최 병장의 머리카락과 얼굴, 그리고 깔끔한 제복을 타고 흘러내려 불운한 결과를 초래했다. 평민인 나를 군인이라고 때릴 수 없지. 군인이고 한국 패거리 두목인데 어떻게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겠나?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놈들은 쓸모가 없어. 황만철은 미친놈 같은 눈으로 소리 지르고 조롱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른 깡패들은 최 병장을 손가락질하며 온갖 음란한 욕설을 퍼부었다. 최 하사는 갑작스러운 폭행과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굴욕에 아이처럼 땅에 쓰러져 울부짖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맨어깨를 드러냈다. 여장부들은 그녀와 함께 있던 다른 부사관들은 끔찍한 상황의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병사들은 그들의 발목을 단단히 묶었다. 평범한 사람들, 특히 상대가 깡패일 경우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복무 수칙이었다. 그들은 황만철과 그 일당을 증오와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한 눈빛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으로 바라보았다. 박서진은 그녀의 눈과 그녀가 가장 아끼고 아껴야 할 어린 부하를 응시했다. 잔혹하고 야만적인 굴욕감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용암이 솟구치듯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군인으로서, 여자로서 모욕과 괴롭힘을 견뎌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군 생활을 시작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병사, 그녀의 부하가 끔찍한 굴욕과 눈물을 흘렸고 그 깊은 공포가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듯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사단장 박서진은 더 이상 그녀가 아니었다. 마치 분노에 찬 어머니처럼 자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된 모습이었다. 박서진은 말없이 천천히 일어섰다. 언제나 예에 바르고 제정신을 유지하던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눈빛은 무표정하고 아이스링크장처럼 차가웠고 얼굴 근육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가 일어서는 순간 극도의 긴장감이 살갗을 꿰뚫고 식당 전체를 감싸 안았다.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박서진의 움직임만이 공간을 지배하는 듯했다. 황만철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가 화를 내며 자신에게 달려들 듯하자 황만철은 마치 박서진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듯 웃으며 조롱했다. 아, 드디어 화가 났군. 이제 와서 나랑 말다툼하겠다는 건가? 다른 여자잖아. 좋아. 내년에는 이 분야에서 내 실력을 좀 봐. 난 훌륭한 개니까. 그는 여전히 박서진을 나약하고 힘없는 여자로 여겼다. 그의 눈은 추하고 거만했다. 그러나 시베리아 평원의 겨울바람보다 날카롭고 차가운 박서진의 눈빛을 마주하자 황만철은 본능적으로 몸을 떨며 소름이 돋았다. 그 눈빛은 평범한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가장 사나운 굶주린 짐승의 눈빛처럼 사납고 소름 끼치며 위험한 눈빛이었다. 혹독한 훈련과 수많은 임사체험을 거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바닥에 앉은 박서진은 흐느끼는 최상사의 슬픈 어깨를 단단하고 따뜻한 손으로 살며시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신념과 힘이 가득한 깊지만 강한 목소리로 마치 전쟁터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줄 등대처럼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괜찮아.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 내가 널 지켜줄게. 모든 걸 고쳐줄게. 그 목소리에는 뼛속까지 스며든 깊은 분노와 함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결의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서진의 따뜻하고 넓은 품에 안긴 리더는 더욱 슬프고 격정적으로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변함없는 목소리에는 굳건한 안정감과 신성한 신뢰가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사단장이라면 이 지옥 같고 끔찍한 상황을 말끔히 끝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마치 먹이를 노려보는 굶주린 짐승처럼 박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만철과 그의 부하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다. 그 시선은 너무나 차갑고 공포스러워서 아무리 패거리라도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키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마치 날카롭고 투명한 유리 조각들이 그들의 몸을 흔적도 없이 베어버린 듯한 기묘하고 불길한 감각이었다. 박서진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온 것 같았다. 하지만 분노와 살인의 힘은 포함되었다. 정말 너무 시끄러워서 주변의 모든 것이 뒤흔들리는 듯했다. 오늘 내가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내 더럽고 추악한 행동이 얼마나 끔찍하고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그녀는 분노의 인간적 화신이 되었다. 그녀는 식당에 있는 다른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마치 얼음처럼 단호하고 차갑게 깡패들에게 말했다. 다시 말하게 하지 마. 내가 여기 왔고 소란을 피우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추악한 광경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 조용히 두 발로 나가는 것이 구원할 수 있다. 삶의 일부가 떠났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재빨리 식당 문을 열고 나갔다. 식당 뒤편 어둡고 조용한 골목길에 다다랐는데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오늘 밤은 사형 집행일, 정의가 결정되는 날이었다. 황만철과 그의 부하들은 잠시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진짜 박서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약한 여자가 술에 취한 건장한 남자 10명 앞에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
그리고 그 오만하고 뻔뻔한 여자를 어둠 속에서 처리해주겠다는 잔인하고 교활한 생각. 그들은 서로 음흉한 눈빛을 교환하더니 씁쓸하고 경멸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박서진을 따라갔다. 끝까지 가자. 황 사장과 우리 형제들 앞에서 내 모든 걸 보여주고 오늘 밤 내 힘을 증명해 보여라. 박서진의 뒤에서 액션 대장이 사납게 외쳤다. 황만철은 끝까지 허세와 위세를 과시했고 부하들은 마치 승리한 듯 자신감에 차 있었다. 지옥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식당 주인 나풍재를 비롯한 경악한 손님들은 그들을 막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걱정과 애처로움이 섞인 눈빛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박서진을 따라온 젊은 여경들도 분노와 걱정의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가려 했다. 그러나 박서진은 식당 문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그들을 단호히 제지했다. 이제부터 누구도 이 식당을 떠나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명령입니다. 저 쓰레기를 치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여전히 평소처럼 온화하고 따뜻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부하들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의 차가운 위엄과 결연한 의지만이 느껴졌다. 골목길을 걸어가는 박서진의 건장한 등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과 등을 마비시키는 오한, 심지어 묵직한 사리까지 느껴졌다. 여군들은 마치 다리가 묶인 듯 그 자리에 굳어 있었고 타오르는 불안과 날카로운 걱정 속에 박서진이 흙탕물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소란과 폭력이 마치 비현실적인 것처럼 침묵했다. 그 침묵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에만 깨졌다. 어둡고 좁고 축축한 골목길에 들어서자 황만철과 그의 부하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추악한 얼굴을 드러냈다. 그들은 박서진을 포위하며 음흉하고 추잡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도망치거나 도주할 수 있는 모든 테러 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들의 미소 짓고 일그러진 얼굴은 잔혹함과 저속함이 뒤섞인 것이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길고 칠흑 같은 그림자가 마치 지옥의 연장처럼 기묘하게 흔들리며 박서진을 더욱 위협했다.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 내년에는 아무리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 쳐도 뒷골목에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뻔뻔한 이모. 내년 목표는 뭐야? 작년에는 식당에 군인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여기는 아무도 나를 지지하거나 도와주지 않더라고. 오늘 밤은 어떤 요리를 해 먹을지 설레지 않아. 황만철은 역겹고 역겨운 웃음을 터뜨리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박서진에게로 걸어갔다. 남은 주먹을 꽉 쥐고 박서진의 연약한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그녀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리려 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둔 듯 추악한 얼굴에 잔혹하고 흉악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서진의 몸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평범한 사람들의 시력은 따라잡을 수 없었다. 황만철의 의지를 담은 묵직한 주먹이 허공을 꿰뚫었다. 그 직후 그는 더러운 골목길 바닥에서 고통과 무력감에 몸을 뒹굴었고 극심한 고통에 온 신경이 마비되었다. 황만철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내 팔, 내 팔.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끔찍한 참사의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절대적인 리더가 눈 깜짝할 새에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 박서진은 마치 사나운 유령처럼 그들에게 파고들어 그들이 극한의 공포를 느끼거나 다음 움직임을 취하기도 전에 하나하나 무자비하게 압도했다. 그녀는 707 특수부대, 즉 백호 부대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걸어다니는 인간 무기였습니다. 이 부대는 군사사령부에서 이전에 가장 엄격하고 위험한 임무만 담당했던 소수의 판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녀는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에 능할 뿐만 아니라 실전 격투 기술인 크라브 마가 시스테마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특수 생존 기술에도 능숙합니다. 그녀는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여성입니다. 평소에는 부드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 뒤에 무시무시한 전투 능력과 살인의 기계를 숨기지만 일단 분노가 폭발하면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압도적인 기술은 숨겨져 있었거나 오히려 완전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늘 밤 어둡고 추한 골목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피투성이로 폭발합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가볍고 물처럼 우아하지만 먹이를 찾는 배고픈 표범처럼 민첩하고 유연합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이 순간만을 위해 수련한 무술의 고수처럼 눈부시고 극도로 강력합니다. 각 움직임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힘은 즉시 상대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번개처럼 빠르고 폭풍처럼 강력하게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며 때로는 상대의 공격을 부드럽게 반격하여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예에 바르면서도 이성적인 그녀의 온몸에서 차갑고 소름 돋는 기운이 뿜어져 나와 마치 잘 준비된 잔혹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방금 박서진을 포위하고 체구의 강력한 힘과 강렬한 인상을 자랑하던 깡패들은 더 이상 그녀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박서진은 나비처럼 그들의 발차기와 펀치를 피하고 마치 낡은 종이 조각처럼 맨손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둔탁하고 끔찍한 타격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밤거리에 기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깡패들은 비명도,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박서진의 날카로운 발차기에 갈비뼈가 여러 번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를 내며 골목길로 내던져졌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그녀의 화려한 발차기에 팔꿈치와 손목이 부러져 더러운 바닥을 굴렀다. 박서진의 재빠른 무릎 공격에 눈에 직격당한 또 다른 깡패는 입에서 거품을 물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된 채 바닥에 쓰러졌다. 골목은 순식간에 피냄새와 사람이라고 믿기 힘든 고통스러운 비명과 신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끔찍한 혼돈을 연상시키는 탈출구, 승리를 확신하며 도발하는 깡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박서진을 놀렸다. 그러나 박서진은 골목길 전체를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뼈저린 공격에 대한 필사적이고 후회스러운 반응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우두머리 황만철은 오른팔이 완전히 부러진 채 더러운 바닥에 쓰러졌고 온몸이 고통과 공포에 떨며 퇴각하고 싶었다. 그는 박서진에게 부탁했다. 제발 그와 접촉하지 마세요.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방금 그가 조롱하고 괴롭혔던 그 여자는 마치 지옥에 있는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재판관이나 복수의 화신처럼 보였습니다. 차갑고 피처럼 붉은 그녀의 눈에는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파괴와 처벌의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걸까요? 끔찍한 짐승. 여기서 나가, 끔찍한 여자. 그의 목소리에는 끔찍한 공포와 충격,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다시 한번 발로 부러진 그의 팔을 짓밟았습니다. 황만철의 팔뼈가 끔찍하게 부러졌습니다. 그는 인간이라고 믿기 어려운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장의 얼음보다 더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의 떨리는 귀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여, 나의 고귀한 부활, 이 나라를 위한 나의 생명의 보호는 감히 여기에 접근한 악당들의 죄악의 결과이다. 이 밤을 내가 견뎌낼 수 있다는 모든 헛된 희망을 버려야 할 자들은 그들이여, 이 밤을 견뎌낼 수 있다는 모든 헛된 희망을 버려라. 나는 촉구하노니 오늘 너희가 지은 더럽고 추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무게를 느껴라. 그리하여 너희가 영혼과 온몸으로 맑고 깊이 느끼도록, 그리고 항상 기억하라. 남은 깡패들도 마치 온몸이 찢겨나가거나 공포의 기억을 잃은 듯 비참하게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러나 박서진의 섬뜩한 움직임에 그들은 붙잡혀 쓰러졌다. 그리고 잔혹한 형벌을 받았다. 이제 그들의 오만하고 추악한 웃음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피와 눈물이 뒤섞인 절규로 가득 차 있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너무 빠르고 완벽하게 변해버린 건 아닐까. 박서진의 왼쪽 어깨에는 군 복무 시절 용감한 백호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색은 조금씩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용기와 강인한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거칠고 강렬한 움직임 탓에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작은 백호 문신이 살짝 드러났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하고
섬뜩한 살에 기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녀의 눈빛이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정의에 분노하고 동료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응징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고대 전장의 여신의 눈빛이었다. 이어 요란하고 긴급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좁은 골목길 입구에 여러 대의 경찰차가 멈춰섰고 마치 성스러운 불빛처럼 번쩍였다. 박서진의 단호한 지시에 따라 방금 전까지 식당에 있었던 여부사관 중 한 명이 몰래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중무장한 경찰들이 차문으로 달려나왔다.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절박한 비명소리에 경찰들은 안으로 들어서면서 긴장했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 지역의 테러와 폭력으로 악명 높았던 조직 두목 황만철의 아들들이 골목의 더러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온몸이 구타당하고 멍투성이었다. 어떤 이들은 팔다리가 부러져 기형적으로 휘어져 있었고 어떤 이들은 얼굴에 피를 묻히고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기억을 잃고 통제불능 상태였다. 사복 차림의 한 여성이 피비린내 나는 지옥 같은 현장 한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히 서 있었다. 격렬한 싸움 탓에 몸은 약간 흐트러지고 이에 작은 멍이 들었지만 얼굴에는 동요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장악하고 끝낸 냉혈한 승리자의 침착함이 느껴졌다. 박서진은 헝클어진 머리를 뒤로 넘기고 싸움 중 찢어진 재킷을 아무렇지 않게 털며 도착한 경찰에게 차분하게 설명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애써 죄송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 박서진입니다. 저희는 권위 있는 당입니다. 처음에는 저와 저희 당을 폭력으로 도발하려 했고 심지어 무기를 사용해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손님과 식당이 모든 것을 봤으니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황이나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예측하여 침착하지만 위험하게 보고하는 베테랑 경찰관이었습니다. 박서진의 침착함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경찰관들을 잠시 압도하여 말을 잃게 했습니다. 그들은 깡패들에게 한 명씩 수갑을 채워 경찰차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부러진 황만철은 두 명의 경찰관에게 끌려가 분노와 원망, 두려움이 뒤섞인 악랄하고 사악한 눈빛으로 박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경멸의 눈빛으로 그저 그를 외면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동정이나 연민은 조금도 없었고 승리의 기색도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치운 듯 무관심했다. 모든 것을 치우고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자 깡패들을 태운 경찰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박서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당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금 목격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대한 충격과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에 대한 깊은 감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그녀의 모습에 대한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특히 황만철에게 모욕을 당하고 차가운 술 세례까지 받았던 최 상사는 떨리는 발걸음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박서진에게 달려갔다. 사령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평생 이렇게 감사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박서진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어색하지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인사했다. 게다가 다른 부사관들도 함께였다. 그들은 오늘 밤 자신들의 직속 상관이자 지휘관인 박서진 사단장이 단순히 고위 여장군일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투력과 불굴의 용기, 그리고 진정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존경과 감탄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가방을 든 식당 주인과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고 있던 다른 손님들은 어렴풋이 박서진의 정체를 짐작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박서진에게 다가가 따뜻한 생강차 한 잔과 따뜻한 물수건을 조심스럽게 건네주며 말했다. 오늘날처럼 무섭고 험악한 세상에서 인간 쓰레기 같은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뻔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며칠 후 박서진은 자신의 부대로 돌아와 대규모 수비대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의 훈련을 지휘했다. 마치 그토록 잔혹하고 위험한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듯 평소처럼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로 훈련을 지휘했다. 그녀의 단호한 함성은 수비대 전체에 울려 퍼졌고 휘하의 수많은 병사들은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일제히 움직였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괴롭힘과 폭력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고 사랑하는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무모하게 살아가는 위대한 사단장의 강인하고 숭고한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특히 그날 밤 모욕과 상처를 받았던 최 상사는 두려움과 충격을 극복하고 용감하고 유능하며 품위 있는 여군 부사관으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여 모든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동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여전히 강하고 흠잡을 데 없는 부하들의 성장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기억하게 되니 깊은 자부심과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굳은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약해 보인다는 이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깔보거나 만지지 마십시오. 진정한 힘과 용기는 책임감, 불굴의 용기, 그리고 목숨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걸고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를 위해 어떤 폭력이나 불이익도 이겨낼 수 있는 정직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박서진 사단장은 사랑하는 부하를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를 믿고 따르는 모든 부하들과 함께,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훈련이 끝난 후 박서진 사단장은 화가 나서 웃으며 땀에 젖은 부대원들과 함께 넓고 깨끗한 병영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얼굴 가득 피어오른 대체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소,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 훈련 전후의 따스함, 그리고 위대한 사단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은 방금 겪은 힘든 훈련으로 지친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완벽한 서정시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길고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한 장군과 그의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병사들의 행렬처럼 깊고도 심오한 감동과 함께 정화되는 짜릿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정의는 살아 숨쉬고 있다는 따뜻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이야기를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서진 사단장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겁한 폭력과 약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밤 박서진 사단장이 보여준 용기, 흔들림 없는 충성, 그리고 부활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등대처럼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채널이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